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분 검색에 대해서 배웠고요. 강의 끝나면서 석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석차구하기 기출문제를 한 2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문제죠.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네,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30명의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전산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을 계산하래요. 그죠? 뭐 성명을 더할 필요는 없고요. 국어부터 전산까지 4과목에 대해서 총점을 계산을 해서 계산된 총점으로 석차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학생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를 부여하고요. 학생별로 총점이 동일한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와 같다. n은 성명이래요. k는 국어, e는 영어, m은 수학, c는 전산 점수입니다. s가 총점 배열이에요. 총점 배열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r은 석차 변수입니다. r은 석차 변수예요. i하고 j하고 k는 배열 첨자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알고리즘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차를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리고 일단 눈대중으로 어떤 흐름도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전산 점수, 그리고 총점 배열을 미리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준비시켰고요. i가 현재 이름이다. 배열 첨자 i네요. 그죠? 자, read, 읽어드리면 돼요. 입력받는데요. 이름과 첫 번째 학생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 전산 점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고 내려왔어요. 자, 그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전산 점수를 더해서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어요. 어디다 넣어요? 얘네들은 뭔데요? 총점이에요. 총점. 그죠? 총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S죠. S. 그냥 S라고만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S는 배열이야. 배열. S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 전체를 S라고 하는 거지 어떤 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합계를 구했으면 그 첫 번째 학생의 총점 배열 칸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SI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I가 2가 되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번째 학생의 이름부터 성적들을 다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학생들의 성적을 다 더해서 총점에다 집어넣습니다. 몇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맞습니다. 그죠? 정답이죠. 그죠? 자, 그러면 30명이라고 했습니다. 30명. 자, 얘가 29라고 할게요. 29일 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29번째 학생들을 입력받고요. 29번째 총점을 구하고요. 30이 됐습니다. 30번째 총점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입력받지 않았어요. 입력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얘가 30일 때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i가 29일 때도 올라가야 되고 30일 때도 올라가야 되니까 작거나 같니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30일 때 올라가서 30번째 학생을 입력받고 30번째 학생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그 칸에 집어넣고 31이 됩니다. i가 31이 됐습니다. 31은요 30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그죠? 않으니까 벗어나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문제를 맞추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반복을 돌리게 됩니다. 반복을 돌리는데요. 30명까지 j 가 1부터 30이 될 때까지 1씩 증가하는 걸 생략한 거예요. 그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1씩 증가하면서 아래에 있는 이 박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비교 대상이 되겠죠. 비교 대상. 그죠? 첫 번째 학생을 기준점을 삼아서 j가 1인 상태에서 1부터 계속 반복을 돕니다. 반복을 돌면서 비교하겠죠. 그죠? 비교를 하는데 몇 번째 학생까지 비교해야 돼요? 마지막 학생까지 비교해야죠. 마지막 학생
따도 아니고 그죠? 마지막 학생까지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30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1이고요. K도 1인 상태예요. 비교하겠죠. 그죠? 비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K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J는 1이니까 아직은 1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S는 SK가 될 겁니다. 됐죠? 만약 비교 대상이 되는 애가 크다면 뭐예요? 크면 내 등수가 하나 증가된다 그랬어요. 내 등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자기 등수는 처음에 몇 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1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1등이라고. 그럼 1이에요. 그죠? 얘는 R이에요. 석차가 아주 쉽죠. 그죠? 자, 그래도 우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30명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총점에다가 S에다가 우리는 5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총점이 말도 안 되지만 50, 70, 40, 80, 60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자, 그리고 나서 J가 현재 1입니다. J가 1이에요. 그리고 K도 1이에요. 그리고 나서 S의 J라고 하고요. 쭉 내리고 S의 K라고 할게요. 그리고 R이라고 할게요. 저 가다반이 맞나 확인하면 돼요. 맞나 확인하면 돼요. 자, J가 1인 상태입니다. R이 1이에요. 예, K도 현재 1입니다. 자, 비교합니다. 첫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걸 비교해요. 어이가 없지만 비교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거하고 비교한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벗어납니다. 여전히 1등이에요. 혼자 있을 땐 자기가 1등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K가 2로 증가합니다. 1 증가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1 증가합니다. 그러면 K는 70점이에요. 자, 50점하고 70점을 크게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크죠? 비교 대상이 되는 애가 컸어요. 그럼 내 등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 증가해야 돼요. 그죠? 1 증가해야 되니까 자기 원래 있던 1하고 1을 더해서 2를 다시 덮어쓰기 합니다. 그럼 얘가 2가 됩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3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값은 40점입니다. 50점하고 40점을 비교합니다. 여전히 나는 2등입니다. 내가 아니지만 예. 올라가서 다시 얘는 4가 됩니다. 4는 80점이에요. 80점하고 비교합니다. 80점이 크죠? 그죠? 크니까 내 등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할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점수가 네, 60점입니다. 60점. 네. 비교하게 되죠. 50점과 60점을 비교했더니 60점이 커요. 이런 60점한테 지다니 큽니다. 내려왔습니다. 등수가 4등이 됩니다. 5명 중에 나는 4등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4등으로 확정이 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얘 5라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5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제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죠. J가 1이었으니까 첫 번째 학생 이름, 국어, 영어, 전산, 수학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전산 점수를 출력하고요. 등수 4등까지도 출력한 상태로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벗어나요. 그럼 J가 2로 바뀝니다. 자, 이제 기준점이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이 2가 되고 이 두 번째 학생도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K는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첫 번째 거부터 또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이 기준점보다 큰 점수가 있으면 내 등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돼요.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30일 왜 있는 거야? 제가 썼겠죠? 자, 1번의 답은요. S의 I입니다. 2번의 답은요. I가 이걸 거예요. 또는 I가 30일보다 작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3번은요. 1이에요. 4번은요. SK예요. 5번은요. R입니다. 됐죠? 5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한 문제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입니다. 금방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변수 이름이 좀 달라지고요.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30명의 자료를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석차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변수 이름들이 지금 선언이 돼 있어요. 어떤 변수라고 써 있고요. 자, 요거. 이 3번을 잘 안 보셔가지고, 상당히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2017년 첫 시험이었는데, 너무 쉬운 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합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다가, 조건에 대괄호를 쓰라고 배열 표기 방법을 이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었는데 이 조건이 주어졌었는데 이거를 못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풀던 방식대로 그냥 A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배열 이름을 써서 되게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을 하실 때 도형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꼼꼼히 보시고 특히 주관식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는 조건이 좀 많은 편이에요. 조건을 좀 많이 해서 좀 상세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건을 쓰고 있는데 그 조건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이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을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열 첨자가요. I, J, 우리 K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게 좀 바뀐 거 빼고는 특별히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답안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습니까?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내려오게 되면서 이 tr1이라는 그 변수에 1을 먼저 주게 되죠. 주게 된 다음에 첫 번째 자료를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입력을 받고 그 과목들 이름 빼고 국어, 영어, 수학, 전산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um 한 다음에 tr1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이 배열 첨자를 적으실 때 소가로를 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제 강의도 물론 그랬었고요. 교재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기적인이라든지 신화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가로로 다 모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언어에서는 대가로를 쓰게 돼 있어요. 배열에서. 그래서 지금 배열 표기법을 그걸로 이 대가로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는데 소가로로 이렇게 답을 적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가로로 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tr1 더하기 1 해서 두 번째 학생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보면 얘도 30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30번째를 읽어드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답은 30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건 전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답만 적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tr2라는 애가 1부터 30까지 1씩 증가하는 상태로 내려간대요. 그럼 tr2가 1인 상태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석차는 자기 자신은 일단 1등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주게 되는 거죠. 석차에다가 1을 줍니다. 비교 대상이 1부터 또 30까지 증가하는 거죠. 1씩.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 나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sum 한 다음에 대괄호하고 tr3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답만 적는다 그랬습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크다면 이 사람의 석차는 1등인지 알았지만 이제 2등이 돼버리는 거니까 랭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똑같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 5명 정도의 성적을 아무거나 무작위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검토를 또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앞에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자,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을 이제 쓰게 되겠죠. 답을 쓸 때 sum 한 다음에 대괄호하고 tr1이죠. 1 이렇게 쓸까요? 1이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2번이 30이고요. 3번은 1이에요. 그리고 4번은 sum 한 다음에 tr 3이 되겠죠. 그리고 5번의 정답은 랭크가 되는 겁니다. 예, 6번은 없으니까 이렇게 없습니다. 5개만 딱 나올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요. 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답안 제출하고 나온단 말이죠. 답안 제출하고 나왔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괄호로 해야 되는데 맞다, 나는 소괄호로 했어. 어떡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요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 시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열 표기법을 안 넣었다면 관계없지만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는 문제를 안 읽은 수험생들이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 기존 교환도 그렇고 수강생들이 뭐 그런 정도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회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죠? 회의를 해서 워낙 많은 수험생들이 다 정답이 맞았는데 이 소가로로 틀린, 이 대가로를 하지 않고 소가로로 틀린 분들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또 조사를 해봤는데 워낙 많은 교재들이 전부 배열을 이렇게 소가로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답안을 모두 인정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둘 다 인정해 줍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발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했을 때 소가로로 썼던 분들이 다 정답 처리됐다고 댓글을 다신 거를 제가 보니까 일단 대가로나 소가로를 모두 답안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합격 발표까지 한 달 걸려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강의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을 잘 보시고 대가로인지 소가로인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뭘로 하라 그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시고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썸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뭔 관계 있어요. 이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대문자나 소문자 상관없지만 그냥 배열에 이 문제상에서 대문자로 돼 있다면 그냥 대문자로 쓰세요. 여러분들은. 소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한 달 동안 또 불안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조건을 잘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석차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방식의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똑같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풀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는 본인의 힘으로 직접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안을 맞추고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자, 성명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성된 10건의 성적 자료를 입력받아서 평균과 석차를 구해야 돼요. 이 평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성명, 총점, 평균 점수, 석차, 평균 점수 5점마다 별표를 출력하는 그래프를 작성하는 알고리즘. 자,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10명의 학생 총점은 모두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누기 연산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절삭된답니다. 나눠야 됩니다. 왜? 평균 점수에 5점마다 별표가 들어가니까. 평균이 40점이라면 별표가 8번 나와야 돼요. 그죠? 평균이 42점이라고 하더라도 5로 나누면 정수 처리가 돼요. 소수점 이하는 절삭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8번이 나와야 돼요. 됐죠? 그렇구나. 자, 등수는요. 총점이 높을 경우 등수를 가진대요. 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사용한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name은 성명, m은 중간고사, f는 기말고사. 자, 총점을 구해야 돼요. 총점.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겠네요. 됐죠? 그리고요. R은 석차고요. 평균이 있네요. 평균.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할 거면 T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거구나. 자, CNT. 인원수래요. 인원수. 그리고 S는 10명 아닌가요? CNT. 네. S는 별의 개수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별의 개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의 개수를 보관한답니다. 네, 됐습니다. P하고 Q는 순환 변수래요. 반복문을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분석했고요. 문제를 한번 봤고요.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지우고요. 자, 요게 알고리즘입니다. 엄청 길죠? 그죠? 엄청 길어요. 길면 또 겁먹잖아요. 그죠? 이제는 겁먹지 마세요. 우리 지금 19차예요. 분석했어요. 그죠? 분석했으니까 석차 구하는 방법도 다 알았고요. 그죠?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석차를 구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준비시킵니다. 이름하고요. 배열들을 미리, 이 변수 배열, 1차원 배열들을 미리 10칸짜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석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알았어요. 이거를 보고 두 번째 방법이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몰라도 됩니다. 짐작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일단 내려왔다고 쳐요. 내려왔어요. P가 1이래요. 자, 1입니다. 첫 번째 학생을 입력받았답니다. 이름하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입력받았어요. 자,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을 더해서요. 집어넣어요. 어디다 넣겠어요? 그죠? 어디다 넣겠어요? 총점 배열에다 넣어야 돼요. 총점 배열의 첫 번째 칸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T에 가로하고 P가 됩니다. 또 T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T라는 거는 배열 전체 10칸짜리 배열의 이름이에요. 10칸의 이름이에요. 10칸. 우린 첫 번째 걸 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다 넣어야 됩니다. TP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석차 변수를 또 석차 배열에다가 석차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석차를요. 자, 본인은 다 몇 등이라고 생각하죠?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다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1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2가 됩니다. 올라가겠죠. 그죠? 두 번째 성적을 입력받고요. 두 번째 칸에 또 점수 넣고요. 두 번째 칸에 또 1등을 넣습니다. 그죠? 이걸 몇 번 하겠어요? 10번을 하게 됩니다. 10번을. 자, 얘가 10이 됐다 쳐요. 10이 10보다 작거나 같니? 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10번째 학생 입력받고요. 10번째 학생까지 점수를 총점을 구해서 집어넣고요. 10번째 학생의 석차도 1등이라고 미리 줘버립니다. 11이 됐어요. P가 11이 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자, CNT라는 거에다 뭘 넣는데요. 그죠? 뭘 넣는데 짐작하지 마세요.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넘어가세요. 넘어갔더니 P가 1부터 여기까지 비교한대요. 반복한대요. 1부터 2라고 쓸 수도 있고요. 1,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헷갈릴 필요 없겠죠. 그죠? 1부터 CNT에다가 하나 감소한 거. CNT에 뭔가를 넣었었는데 CNT보다 하나 감소한 것까지만 1씩 증가하면서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씩 증가하면서 이 큰 박스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박스를 대충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석차를 구하고 있어요. 석차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비교 대상은요. 얘가 기준점이고요. 비교 대상은 하나 증가했죠. 기준점보다 하나 증가했어요. 2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10번째까지 해야 돼요. 10번째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석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CNT가 여기서 10이라는 게 돼요. 10이라는 거. 그럼 얘 답은 10이에요. 10일 수도 있고요. P가 지금 여기서 11로 왔죠. 그죠? 그러면 P-1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조금씩 해결해 나갑니다. 조금씩요. 자, 석차의 첫 번째 있던 거하고 석차의 몇 번째요? 몇 번째? 비교 대상은요? 옆에 있는 아이겠죠? 옆에 있는 아이. 그죠? 얘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럼 T의 Q일 확률이 높아요. 됐죠? 그래 놓고 만약에 얘가 작다면 석차를 넣고 있어요. 그죠? 하나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1을 들어있었을 텐데 1에다가 1 더해서 2로 바뀌게 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석차가 완성됐다라고 가정할게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어요. P는 1부터 CNT가 10이었죠. 그죠? 10까지 반복을 돕니다. 여기를 평균 구하고 있어요. 평균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생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두 과목을 더했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죠?
나누기 연산자는 절삭한다 그랬어요. 그죠? 절삭한다 그랬습니다. 할턴 평균이 구해졌어요. 자, 여기서 평균이 40점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5점마다 별표를 한 번씩 출력한다 그랬어요. 5점마다. 자, 몇 번이에요? 40점이면 몇 번 출력해야 돼요? 8번 출력해야 돼요. 8번 출력해야 돼요. 얜 출력할 개수라 그랬어요. 아까 문제에서 변수에서 별표를 출력할 개수를 말했어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8번을 어떻게 알았어요? 뭘로 나눴어요? 5로 나눴어요. 5로 나눴어요. 문제 번호도 온데. 답도 5일 확률이 높네요. 자, 5로 나눠서 8이 됐어요. 8. 됐죠? 자, 출력합니다. 첫 번째 학생 이름, 총점, 평균, 석차. 출력했어요. 그죠? 자, 이제 별표 출력하러 가야 돼요. 별표. Q가 1부터 몇 번 출력해야 돼요? 지금 얘가 별표가 한 개 있죠. 한 개. 그죠? 몇 번 출력해야 돼요? 8번 출력해야 돼요. 5, 8이 40이니까 8번 출력해야 됩니다. 그럼 8번이라는 걸 누가 갖고 있어요? S가 갖고 있어요. S가 갖고 있어요. 이걸 또 CNT라고 쓰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답이 보이는데, 자, 8번 출력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50점이에요. 그죠? 10번 출력해야 돼요. 그럼 5로 나눴어요. 그 10을 누가 갖고 있어요? S가 갖고 있어요. 그럼 NS가 됩니다. 됐죠? 굳이 배열을 그려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정답이라고 거의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강조드렸죠?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된다고. 그죠? 자,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0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10개라고 안 하고요. 여기서 한 5개 정도? 5개 정도만 총점을 입력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1로 넘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요. T라는 배열에 이렇게 5개 정도의 배열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 정도의 배열에 70점과 60점, 80점, 90점, 85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85점입니다. 자, 여기 또 보이죠? 그죠? 여기에 어디가 보이죠? R. 여기 보이죠? 그죠? R 배열이 있어요. R 배열이 있어요. R 배열에 2를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답이 맞나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얘가 맞나 봐야 되거든요. 자, 1 넣었고요. 1 넣었고요. 계속 1 넣었어요. 1만 넣습니다. 자,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10이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10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P가 1이에요. P가 1이고요. 내려왔어요. 자, 죄송합니다. 감기를 걸려가지고. 자, P가 현재 1이에요. 1인 상태고, Q는 P보다 하나 더 커요. 그죠? 하나 더 크니까 Q가 2가 돼요. 2가 됐어요. 2가 됐고요. TP하고 TP. 이렇게 써놓는 게 낫죠? TP에 70점 있어요. 그리고 TQ에는 60점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했는데, 이 첫 번째 있는 자료가 커요. 첫 번째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RQ에 있는, RQ면 2죠. 그죠? RQ에 있는 얘를 1 증가시켜요. 1 증가시킵니다. 됐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Q는 이제 3으로 바뀌어요. 안 적을게요.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합니다. 얘가 작아요. 얘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RP에 있는 얘를 2로 바꿉니다. 증가시킵니다. 또 올라갑니다. 90으로 바뀌어요. 그죠? 90점이죠. 그죠? 비교합니다. 얘가 또 작아요. 또 내려갑니다. 또 1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석차를 얘를 1 증가시켜요. 됐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이번엔 85점이에요. 끝나야죠. 그죠? 85점입니다. 비교했어요. 얘가 또 작아요. 그럼 얘는 4등이 됩니다. 5명 중에 4등이 되고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P는 이제 2가 되고요. P는 2가 되고 Q는 3부터 시작하게 돼요. 당연하죠? 1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비교해서 작아서 자기 등수를 일단 1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70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TQ가 맞다는 얘기가 되고요. 얘도 1을 초기화시키는 게 배열 변수에 1을 집어넣어 놓는 게 맞다는 말이 됩니다. 됐죠? 여기도 당연히 맞고요. 그죠? 5점마다니까요. 다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찾습니다. 자, 얘 아니면 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답을 찾습니다. 답을 적어 놓을게요. 자, 1번의 답은요. T, P였고요. 2번의 답은요. 1이었고요. 3번의 답은요. 10 또는 P 빼기 1이었고요. 4번의 답은요. TQ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의 답은
5였고요. 네, 6번의 답은 S였어요. 됐죠?